네, 이 시간에는 증산도 도전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도 도전은 1편에서 11편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주제를 선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 2편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선천은 상극의 운 이렇습니다. 저 옆에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주와 성경을 열려 하노라. 1절서부터 8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목은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1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신앙 사례 중에 이런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2편 17장을 보고 크게 깨졌다.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풀리지 않았던 궁극적인 인생에 대한 문제를 이 2편 17장 특히 1절을 보고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편 17장에 본 제목은 선천 상극의 운인데 좀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목을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어? 테스형 이렇게 한번 뽑아 봤습니다. 참 힘들죠. 다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로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으로나 또 철학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살아내기가 왜 이렇게 버거운 것일까요? 또 우리는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고 또 애쓰면서 노력하는데 세상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꼭 그런 세상만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복과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아무 죄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또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큰 불행이 닥쳐서 인생이
어둠에 빠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흔하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세상을 보면서 과연 세상은 왜 이런 것인가? 또 사는 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것인가? 또 세상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정의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종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과연 속 시원하게 이치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도전을 접하거나 처음 증산도를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좀 어려워서 낯설고 생소해서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용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이드 역할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선천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개념 정리가 되면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천? 그러면 선천이라고 하는 말은 후천과 상대되는 짝이 되는 말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가 있죠.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앞이 있으면 뒤가 있죠. 선배가 있으면 후배가 있는 거죠. 선생이 있으면 학생이 있는 거죠. 선과 후가 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선천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천은 후천과 짝이 되는 건데 그럼 과연 선천은 무엇이고 후천은 무엇인가? 쉽게 우리가 과연 선천에 살고 있는 것인가 후천에 살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먼저 선이니까 앞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선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어떤 전환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질적인 차원이 달라진 그런 어떤 세상, 그거를 후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천과 후천이고 우리는 지금 선천을 살아가고 있고 후천을 맞이하는 상황에 있는데 선천의 어떤 이치는 무엇이고 후천의 이치는 무엇인가? 선천이 둥글어가는 법도는 무엇이고 후천이 둥글어가는 법도는 무엇인가? 이거를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은 왜 이런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 선천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면 성장을 하고 있죠. 분열 발달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 이해되시겠죠? 문명이 그렇고 과학이 그렇고 인류가 그렇고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인류는 점점 더 많아지고 학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도 마찬가지고 계속 분열하고 발달하고 성장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나무가 봄, 여름에 쭉 키가 크고
가지가 뻗어 나가고 또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듯이 선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장이 이 선천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우주의 질서는 무한정 성장만 하는 것인가? 이 선천과 질적으로 다른 후천과 비교를 해봤을 때 후천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하는 거죠. 그 키워드가 성숙이죠. 통합이고 통일이고 수렴이고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질이 다르죠. 선천과 후천은 질적으로 선천은 뻗어나가는 그런 기운, 특성이 강하다라고 보면 후천은 거기서 수렴이 돼서 성숙이 되고 익히는 그런 개념. 선천과 후천이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선천은 뭐냐면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성장의 어떤 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음양짝으로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 성장의 과정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분열 대립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분열 대립. 반면에 후천은 통일되고 조화되는 거죠. 자, 선천의 성장을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발전되고 성장되는 모습이죠. 근데 그 성장이 그냥 조화롭게, 좋게, 원만하게 이렇게 과연 성장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무수히 많은 갈등과 대립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초목을 예를 들어 봐도 처음에 씨앗을 뿌리죠.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는 일견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상생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는 극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땅을 씨앗이 자기의 생명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성장의 그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땅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극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선천의 과정, 1년을 따지면 봄, 여름의 시간대를 살아왔는데 그 질서는 성장의 과정이었었지만 그 성장의 이면 속에는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한이 있고 후회가 있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 왜 이럴까요? 왜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악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기도 하고 왜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평화스럽게 화합해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상생을 해서 살면 되는데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전쟁이 있고 요새는 가공할 만한 핵무기가 있어서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인간들만의 문제인가? 과연 종교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인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도전 2편 17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선천의 말대에 봄, 여름의 세상,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살고 있는데 그 선천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은 우리 인간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천지의 환경, 천지 부모의 자연 질서, 우주 질서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의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날이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고, 날이 더우면 옷을 편하게, 날이 더우면 옷을 가볍게 입고,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열심히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그런 농작물을 키워내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건데 우린 여태까지 인간들만의 문제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 인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천지의 질서가 우주 자연의 질서가 어떤 순환의 이치를 가지고 둥글어 가는데 네 박자로 둥글어 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크게 보면 음양, 선천, 후천 이렇게 둥글어 가는 것인데 그 안에는 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천은 상극의 질서로 둥글어 가고 있다. 이거를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면 이걸 화두로 잡고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문제 또 이 세상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설명을 또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선천은 닫힌 시대이죠. 닫혀 있어요. 인간도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의 뇌에 지능의 몇 퍼센트 정도만 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또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성이 열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세계 그게 신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세계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닫힌 시대란 말이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후천은 열린 시대, 오픈 월드. 그래서 이 보통 선천에 돌을 닦았던 많은 성인들과 현자들과 철인들이 있었는데 이 우주의 대도통을 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선천의 질서 안에서 살아온 인간은 그 질서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도가 크게 열리는 것은 후천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 속에서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선천은 천존과 지존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인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하늘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종교에 매달리기도 하고 천존과 지존의 시대인 거죠. 선천의 봄의 시대는 천존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선천의 여름의 시대는 지존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땅의 영향을 받는 거죠. 지리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문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름진 옥토, 또 물이 흐르는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이렇게 털을 잡고 발전을 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운이라고 하는 거죠. 땅의 기운. 그런데 후천은 천존과 지존이 아니라 인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 사람이 천지의 뜻을 깨달아서 천지의 대행자가 되는, 인존이 되는 그런 시대, 그거를 천존, 인존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천에는 원과 한, 원한의 시대예요. 그러나 후천은 화기가 물어놓는 시대예요. 왜 원한이 쌓일까요? 선천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자기가 뜻한 바대로 못해서 이런 한이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부모가 공부를 못해서 그게 한이 돼서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바쳐서 공부를 시키는 뭐 이런 모습도 우리가 흔히 봐왔는데, 그런 한이 있고, 또 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원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똑똑하고 했는데도 그 세상이, 예를 들어서 양반과 상놈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처음에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든지, 뭐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서, 또 나의 어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인 어떤 피해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몰락하는 경우, 이런 원이 쌓이게 되는 거죠. 또 수많은, 옛날을 보면 노예들의 삶, 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 여자들의 그런 비참했던, 억울했던 그런 삶들, 이런 것들, 또 전쟁터에 나가서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원, 또 내면의 환들, 이 원한이 맺히고 쌓이고 이 천지에 꽉 들어차 있다는 거죠. 선천은 성장을 해왔지만, 발전을 해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원과 한이 맺히고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서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원한이 쌓이게 되면 우주도 폭발할 수 있는 이런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원한의 문제입니다. 선천의 문제죠. 지금 보면 그 원한의 해원 구출 펼쳐 보이고 있는 세상의 지금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해원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후천에는 말 그대로 화기가 물어놓는 세상, 선천의 상극의 질서 속에서 원과 한이 맺히고 쌓여서 우주가 무너져 내릴 정도의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 이 선천과 후천이 지나가는 후천 개벽의 과정을 거치면서 후천에는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꿈꾸어왔던 상생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상생합시다, 상생을 만듭시다 해서 상생이 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질서 자체가 상극의 질서 속에서,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런 원과 한이 맺히는 이런 질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끌어지는 해원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의 질서가 후천 상생의 질서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진정한 상생의 문화가 펼쳐질 거고, 이런 원과 한이 없는 화기가 물을 녹는 주와 나번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천, 어떤 질서로 돌아간다고요? 상극의 질서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원한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회원의 문제가 같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선천과 후천의 개념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많은 도전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좀 개념이 잘 정리가 될 거고 또 이 선천과 후천, 선천 상극의 이치와 후천 상생의 이치를 잘 깨치게 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둥그러가는 것인가?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왜 세상은 저 따위야? 이 궁금증, 누구나 안고 있는 원천적인 궁금증인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바쁘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외면하고 살아온 건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고민하고 해봐야 답도 없는 거. 또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우리가 잊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기회가 되셔가지고 정상도 도전을 보시면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을 품고 있는 자연의 문제, 천지 질서의 문제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궁금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도를 만나게 되는 이런 구도의 과정으로 들어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27분 됐는데 2편 17장에 이제 1절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일단은 정리를 하고 이어서 2편 17장을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은